때때로는 내가 굉장히 불행해지고 내가 굉장히 고난에 빠지지 않았으면은 이 친구와 나는 진정한 우정을 이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고초와 곤란을 겪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친구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좋은 친구의 기준을 내가 충족하게 되면은 내가 진정한 좋은 친구일지언정 아마 내 주위에 내 친구 10명이 다 나한테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되진 않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한두 명은 나의 서로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친구가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룻밤 신나게 놀면 진정한 친구여야 하면 되는 건데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내가 굉장히 고통에 빠지고 끔찍해졌어도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형태의 끔찍한 고통에 빠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신용불량자가 돼서 100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때는 돈이 없는 친구들은 내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애초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포기하겠지요. 그러나 돈이 좀 있는 친구들인데 나한테 기꺼이 돈을 빌려줄 정도가 아니면은 진정한 친구가 아닌 거예요. 나는 어떤 친구랑 맨날 새벽에 밤을 새워서 술을 마시고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의 욕을 먹으면서 우리들은 그 욕을 극복하는 진정한 친구야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간경화에 걸려서 술을 못 먹게 됐어요. 그러면 우정이 이어질 것 같지요? 다 깨져요. 그러면 그때는 진정한 친구가 안 되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놓였는데 거기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나의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거는 내가 어떤 위기에 빠지냐에 따라서 진정한 친구가 달라지는 건데 우리는 나의 불행을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굉장히 불행해지고 내가 굉장히 고난에 빠지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이 친구와 나는 진정한 우정을 이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굉장히 내가 고초와 곤란을 겪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친구가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내가 63살에 63살에 죽었으면은 진정한 친구로 끝날 수 있었는데 내가 한 5년 더 살아서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싸우게 끝날 수도 있는 거지요. 그 친구하고는 63살까지 진정한 친구였던 거예요. 일단은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라진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요. 많이 줄어서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통 친구라고 하는 게 겹겹이 쌓여나가기 위해선 준거 집단이 있게 돼요. 첫 번째 초등학교 친구들 계속 이사 가고 나이 많아지고 서로 딴 동네 살게 되면은 서로서로 별로 안 만나게 되지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서로서로 동네 바뀌고 사는 곳이 달라지게 되고 하는 일도 달라지게 되고 누구는 유학 가고 누구는 이민 가고 그러면은 잘 안 만나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직장에서 동료인데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었던 분들도 직장 옮기게 되면은 대부분은 안 만나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친구여서 굉장히 진정한 친구들이었지만 다들 열심히 아이를 키우게 되면은 엄마면은 우리 아이 엄마들과 아빠면은 우리 아이 아빠들과 어울리다가 보면은 나는 친구랑 만날 시간이 줄어들게 되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준거 집단에서 멀리 있게 되고 준거 집단이 자꾸 바뀌다가 보면은 우리는 자꾸 한 친구랑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삶이 바뀌게 되면은 친구도 일종의 바뀌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좋은 얘기더라도 뭐 똑같이 어떤 연예인들이 넷이 있었는데 전부 다 가난하게 처음 시작했어요. 한 사람만 엄청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네 사람이 끝까지 친할 수도 있겠으나 그 잘 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머지 세 사람이 부러워하는 얘기가 꼭 좋게만은 들리지 않겠지요. 그런 다음에 굉장히 잘 나가는 연예인이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차도 몰고 오고 아무 생각 없이 명품도 걸치고 왔는데 나머지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지가 않겠지요. 그리고 아무리 부자라지만 맨날 사주다가 보면은 조금 왜 나만 사주나 생각도 들겠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살아가는 여건이 바뀌게 되면은 친구도 바뀌게 되겠지요. 그런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은 아무리 나는 이 친구가 좋더라도 배우자가 너무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면은 좀 안 만나게 되기도 하겠고요. 그런데 친구가 자꾸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 뇌에는 전부 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수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 이름 얘기해라 그러면은 10명 뭐 15명까지는 막 얘기하지만요. 그다음부터는 생각해야 돼요. 한 30명 넘어가면은 했던 사람 얘기 또 하게 되지요.
근데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다른 좋은 사람이 생겨서 이 좋은 사람이 잊히는 게 아니라요. 살다가 보면 끔찍한 시기에 맨날 원수만 생각하다가 보면은요.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연락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굴곡 없는 삶을 갖다 살아갈수록 우리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쭉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굴곡 있는 삶을 살다가 보면은 많은 친구들과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굴곡이 없을 수가 없고, 굴곡이 한번 있을 때마다 대부분 친구는 확 바뀌게 되지요. 친구는 많은데 불행하다. 뭐 공통점이라기보다 몇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요. 첫 번째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A랑 B가 있어요. A는 B를 50만큼 친하다고 생각해요. B는 A가 100만큼 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B는 항상 A에 대해서 서운하겠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래요. 자기는 모든 사람이랑 다 친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모든 사람이랑 다 100 정도 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본인의 생각이었고요. 다른 모든 사람은 그분이랑 한 50 정도 친해요. 그러면 항상 사람들은 내가 애정을 쏟는 것만치 나한테 애정을 쏟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굉장히 서운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HY 점수가 높다 그래요. 히스테리 점수가. 그러나 히스테리 점수가 높다 그래서 다 불행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래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를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은 나름대로 복수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친구는 많지만 항상 나는 뒤통수 당해 그러면서 본인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지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유형은 또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나는 항상 말할 사람이 있고 살면서 당한 나의 많은 고통을 갖다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는요, 처음에 누구를 사귈 땐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한 3달 사귀면은 난 항상 그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 사람도 그거 얘기를 듣다가 질리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면 그러는 거지요. 항상 난 처음에 너무 잘해주는데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다닌다고. 그러나 또 반대로 이런 분도 있지요. 진짜 착해요. 진짜 겁도 많아요. 그런데 조금은 왠지 빨리빨리 눈치채지 못하고 조금은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을 갖다 이용할 테니까 그분은 친구는 많지만 불행하지요.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친구는 주변에 많지만 결국은 다 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지요. 만약에 아버지가 물려줘서 돈이 한 1,000억은 되는데 굉장히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누가 얘기해주고 재밌는데 신나는데 데리고 가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나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결국 그분들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친구들은 다 원하는 바에 돈을 갖다 쥐고 나면은 다 이제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겠지요. 그럼 그분은 계속 불행해지겠지요.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에 집착하게 됐다는 게 벌써 상황이 굉장히 엉망이 됐다는 걸 의미해요. 집착한다는 거는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A라는 사람이 나랑 멀어지게 되면은 B나 C나 D를 갖다 도저히 사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A한테 집착하게 되겠지요. 그거는 B나 C나 D나 다른 사람을 사귈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어졌다는 거니까 벌써 큰일이지요. 나이가 들었는데 나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못 버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좀 도와주다가 다들 달아나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사람이 달아난대요. 그럼 앞으로 다 내 손으로 해야 되지요. 도저히 못할 것 같지요. 벌써 내가 상대방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게 벌써 문제가 되는 거지요. 남녀 사이에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한 몇 번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너 번 만난 거예요. 난 평생 저렇게 괜찮은 사람을 다시 내가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저 사람이 아니면은 저 사람 정도 되는 사람을 못 만나니까 엄청 쫓아다니겠지요. 비슷하게 만약에 내가 그래도 나는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사람을 알고 있어. 나는 진짜 별거 아니지만 나는 이런 사람을 알고 있어. 라는 게 내가 살아가고 자존감의 유일한 원천이면은 그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큰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집착하게 됐는데, 어? 집착 당하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좋아해서 가만히 있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요. 누구한테 집착하게 됐는데
집착당하는 사람이 아무 보상도 없이 계속 속박당하는 것까지 싫어해서 떠나게 되면은 그때는 당연히 싸우게 되거나 아니면은 물리적이든 정서적이든 방법을 통해서 있게 하거나 떠나버리면은 또 집착할 다른 사람을 구하게 되거나 하면서 삶은 점점 쉽지 않게 되겠지요. 일단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우리는 유치원, 어린이집 때부터 애들이랑 막 노는 거 싫어하고요. 굉장히 친한 단짝이랑만 놀든가 선생님이랑 그림 그리면서 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도 뭐 4명씩 까르르 까르르 몰려다니지 않고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학교처럼 싫은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는 그냥 수시 원서 내려고 다니는 거지 시끄러운 학교에서 애들끼리 뛰어다니고 도대체 내가 선택하지도 않는 아이들이랑 한 공간에 있어야 되고 시끄럽고 그러면서 혼자 다니면은 "너 왜 혼자 있니?" 선생님이 와서 얘기 걸고 생각만 해도 학교가 지긋지긋하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커다란 기쁨이에요. 그러나 친구가 없으면은 마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친구가 없으면 마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모, 있다가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친구 하나쯤은 있어야지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친구 없어도 혼자 있으면 이것저것 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닷새 일하잖아요. 이틀은 방에서 꼼짝도 안 하고 혼자 있어야지 밸런스가 맞아요. 그래도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리고 모든 일이든지 거기다가 게다가 알아서 혼자서 뚝딱뚝딱 잘하잖아요. 남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탁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혼자 있는 게 좋고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재밌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일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혼자서 뚝딱뚝딱 잘하면 잘 되지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도 안 만나요. 근데 조기 축구에만 나가요. 축구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람 만나는 건 싫은데 축구는 혼자서 못 하잖아요. 내가 피파 게임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람은 안 만나지만 축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기 축구에 가서 사람을 만나지요. 본인부터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되면 돼요. 만약에 내 진정한 좋은 친구는 나한테 이거를 해주는 거야, 저거를 해주는 거야 하게 되면은요, 그 친구의 입장에선 뭐예요? 나는 진정 호구인 사람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좋은 친구를 얻고 싶으면요, 본인부터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되면은 돼요. 그런데 내가 별로, 그런데 뭐가 하냐는 항상 나에게는 진정한 좋은 친구가 없어. 나에게는 진정한 좋은 친구가 없어 하면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진정한 좋은 친구가 나타나서 자기를 갖다 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요. 그분의 친구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분이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좋은 친구의 기준을 내가 충족하게 되면은 내가 진정한 좋은 친구일지언정 아마 내 주위에 내 친구 10명이 다 나한테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되진 않겠지요. 그러나 그중에 한두 명은 나의 서로서로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